기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진행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준 양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락이 나와버려요.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지금은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뭐 기준봉도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종목을 찾아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종목을 매매하기 이전에 뭘 보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보라고 해요. 시계장과 수급을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눌림목 매매가 잘 안 나오는 시장입니다. 기준 양봉이 나오고 일정 부분 눌림목을 주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상승이 나오는 이 파동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취하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매매가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자기가 매매하는 거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이건 장세에 따라 틀리는 건데요. 만약 상승장이다,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주고 다시 하락이 나오든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이 나오든 이런 흐름이 나올 건데, 지금은 대기 매수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들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대기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구간에서 가격 메리트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기 매수세가 없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그냥 쭉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눌림목을 주고 여기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장대 연봉으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장세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올렸던 주포들도 이슈를 타고 상승을 했잖아요. 기준 양봉이 만들었잖아요. 세력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강하게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눌림목을 받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지만 대기 매수세가 없고 주가를 끌어올려 봐야 이 구간에 진입했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주포들도 여기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리지를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대처 방법은 뭐냐? 종목을 슬림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종목을 더 강한 종목, 주도주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종목을 몇 종목 보여드릴 건데 기준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이 시장에서 10종목이 있다고 가정하면 장세가 좋을 때는 5종목에서 7종목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장세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0종목도 만들어지지 않고 5종목밖에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만큼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는 종목 수 자체도 나오지를 않아요. 5종목이 나왔다 하더라도 장세가 안 좋을 때는 두 종목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3종목은 그냥 이런 흐름처럼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시장에 대기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눌림 구간에서 조정을 잘 받고, 즉 세일 구간으로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에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데, 이 대기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짧은 단타 저점을 매수해서 3에서 5%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만, 눌림목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점을 잡아서 10% 이상의 파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10% 이상의 파동이 나오기에는 시장이 여건이 맞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한 3, 4% 수익이 났다가 5% 수익 났다가 차익 실현 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손실로 접어드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한 종목이 5% 이상, 3에서 5%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내 매수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이 종목에 대한 특별한 대응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매도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주식 매매의 기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을 보이고 눌림목을 줬다가 한 방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을 보이다가 분차 때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여요. 그러다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반등 구간에서 3에서 5% 정도는 수익을 주거든요. 팔고 나면 주가 더 날아가는 현상이 많이 나왔어요. 상승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팔고 나면 한 3%, 5% 먹고 나면 다시 눌렀다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안 파는 거예요. 5% 정도 수익이 나더라도 버티고 있다가 매수가를 이탈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내가 매수가 대비 3에서 5%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매수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가 이탈하기 전에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습관을 기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매매의 기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지만 반등이 안 나오고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헌터스쿨 수강생분들한테 종목을 드리지를 않아요. 왜?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이 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가지고 이 구간을 슬기롭게 지나자. 그리고 강한 종목이나 정말 괜찮은 종목 있을 때 한두 종목 보이고 수익을 내고 나오고. 지금 상따 매매하면 됩니까? 되죠. 승률이 안 나올 뿐입니다.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지금도 하면 됩니다. 왜? 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상승은 나오니까요. 그러나 승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돌파 매매는 오히려 더 당일 아침에 시가 매매나 강하게 수급 붙어서 이슈부터 가는 종목을 매매하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종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나 돌파 매매는 사자마자 바로 손절을 하거나 이익 실현을 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매도 타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초보자들은 거기에다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들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돌파 매매를 가서 단시간에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서 오류가 났을 때는 그만큼 또 바로 급락이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현상입니다.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매매를 잠시 접어두고 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조금 더 강한 종목, 조금 더 기준 양봉이 강한 종목, 기준 양봉이 강하게 붙은 종목을 매매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렵나요? 시장이 약세 흐름이니까. 상승을 보였다가 그냥 음봉으로 반등 없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약하다는 겁니다. 기준 양봉은 형성이 됐지만, 이런 기준 양봉이 형성은 됐지만 약하다라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매매를 시켰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시킨다는 거죠. 왜?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패턴들을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여기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지만, 이런 종목은 지금은 이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왜냐? 시장의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기준 양봉이 들어왔고 주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대기 매수세가 없고 주가를 올려봐야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물밖에 안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주포들도 이런 종목들을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흐름들이 이런 흐름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데이터 같은 종목들도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한번 위로 쏠 수 있는 구간이긴 하나, 장세가 안 받쳐주니까 그대로 원복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종목 선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금은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쉬는 게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시장이 그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확실한 종목만 나왔을 때 매매하는 거를 권해드린다.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장수 따질 필요 없겠죠. 물론 시장에 따라서 매매 방법도 따라가고 자기에 맞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많이 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초보자나 직장인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최대한 더 작게 하고, 이런 종목들도 장세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여기서 위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세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선정한다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너무 기죽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예전 같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기준 양봉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을 주고 상승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하든지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양봉에 대한 눌림목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다.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종목에서 고집을 부리고 여기서 매수 손절하고 매수 손절하고 이런 매매를 지금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눌림목 매매에서 5에서 10% 수익을 냈다 그러면 저점에서 잡아서 그냥 3% 정도만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뭐 1, 2%에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런 패턴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초보자나 직장인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온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이 기준 양봉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라. 물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차트의 흐름만 가지고 종목을 분석하면 안 되고, 지금은
더 종목 선정을 타이트하게 하고 더 이슈가 강하고 더 주도적인 이슈가 붙은 종목들, 뉴스가 좋은 종목들 위주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셔야 그나마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지금처럼 기준 양봉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서 눌림목 잡아가 매매하면 승률이 완전히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 한 발 물러서가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도 리딩을 하면서 종목 추천을 확 줄였습니다. 확실한 종목만 한두 종목씩 나가고 3월 후반부부터 시장이 변화가 일어날 때부터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종목을 줄여 나간다라고 하고 장세에 따라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365일 매일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구사하는 매매법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자기의 매매법이 시장과 맞지 않을 때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사람도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또 시장은 돕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좋은 시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히려 기다려야 되지 시장을 너무 앞서가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